에너지란 무엇인가, 물리에서 에너지를 어떻게 정의하는가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좀 이해를 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잘 보시면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어떤 양, 어떤 숫자가 있다고 하자. 그걸 우리가 에너지라고 부르자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두 번째 질문이 뭐냐면, 에너지는 왜 보존이 돼야 됩니까? 에너지 보존 법칙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왜 보존이 돼야 됩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 이 질문은 틀렸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보존되는 걸 우리가 에너지라고 정의하자라고 했기 때문에 당연히 에너지는 보존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에너지가 왜 보존됩니까? 이 질문은 틀린 거죠. 그럼 질문을 조금 바꿔야 됩니다. 질문을 어떻게 바꿔야 되냐 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어떤 양이 있다. 그걸 우리가 에너지라고 부르자고 했는데,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어떤 양이 존재할 이유가 있는가? 그런 양이 존재할 필요가 있습니까?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시간이 흐르면 다 변할 수도 있는 건데, 왜 변하지 않는 어떤 양이 존재를 할까? 왜 에너지라는 게 존재를 할까? 요렇게 질문을 해야 됩니다. 그럼 그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간이 흘러도 보존되는 그런 양이 과연 존재해야만 할까? 이건 사실 수학적으로 증명이 되는 얘기입니다. 자, 그 얘기를 지금부터 할 텐데요.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개념이 바로 대칭성이라는 개념입니다. 물리학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인 이 대칭성입니다. 대칭성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텐데요. 이걸 알기 위해서 조금 뜬금없는 질문일 수 있습니다. 아름답다. 우리가 어떤 걸 봤을 때, 이건 정말 아름답다라고 우리가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 아름답다라는 기준은 사람마다 다 다르겠죠? 당연히 주관적일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자연이 아름다울 수도 있고, 저 꽃이 아름답게 느껴질 수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아주 아름다운 그림, 어떤 화가가 그린 그림을 보고 이건 정말 아름답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거고, 어떤 사람들은 옛날 문화재를 보면서 이건 정말 아름다운 문화재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고, 어떤 사람들은 스포츠를 보면서, 혹은 예를 들면 손흥민 선수가 골을 넣을 때 그 공의 궤적이 굉장히 아름다운 궤적을 그린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 사람들이 다 아름답다라고 얘기를 하고 아름답다라는 표현을 하는데요. 그럼 물리학자에게 아름답다라는 건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을까? 물리학자들이 딱 보고 이건 정말 아름답다라고 느끼는 건 언제 느끼냐면 여기에 이 시스템에 대칭성이 있을 때 물리학자들은 이건 정말 아름답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왜 그렇게 표현을 하냐 하면 물리학이 추구하는 거는 보편적인 법칙입니다. 지난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물리가 추구하는 거는 이 세상을 설명하는 겁니다. 이 세상을 움직이고 있는 그 법칙을 찾아내는 거, 그게 바로 물리학이 추구하는 거고요. 그 법칙이라는 건 반드시 보편적이어야 됩니다. 아주 단순한 법칙으로 세상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보편적인 법칙 중에 가장 중요한 법칙들이 뭐냐면 보존 법칙입니다. 예를 들어서 에너지 보존 법칙, 운동량 보존 법칙, 각운동량 보존 법칙, 이런 것들이 보존 법칙이고요. 이런 보존 법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리학에서. 그래서 이런 보존 법칙을 찾아내면 어떤 세상을 설명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중요한 게 이 보존 법칙이 대칭성과 연관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보존 법칙이 존재를 하면 그 시스템에는 반드시 대칭성이 존재를 합니다. 거꾸로 대칭성이 있으면 내가 어떤 걸 봤는데 여기에 대칭성이 있다. 그러면 거기는 반드시 보존 법칙이 존재를 해야 됩니다. 이건 수학적으로 증명된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그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칭성. 지금 대칭성이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대칭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칭성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하면 아마 이런 걸 떠올리실 거예요. 뭔가 굉장히 거울 대칭, 왼쪽과 오른쪽이 같다. 이런 걸 이제 많이 떠올리실 겁니다. 예를 들면
뭐 유명한 건물들을 보면 거의 모든 건물들은 다 대칭적으로 생겨 있습니다. 이 대칭이 깨지면 굉장히 부자연스럽죠. 그래서 여기 그림에 나오는 뭐 타지마할 성당이라든가 베르사유 궁전이라든가 이렇게 보시면 가운데를 중심으로 정확히 대칭적으로 이렇게 돼 있죠. 이런 게 이제 대칭성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옛날 절 같은 데 이렇게 가보셔도 절에 이렇게 가면 대부분의 탑이 2개 아니면 하나죠. 그렇죠? 이렇게 2개 아니면 하나가 정확히 대칭적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가운데 문을 딱 들어가면 왼쪽과 오른쪽이 대칭으로 돼 있는, 대부분 다 건물은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듭니다. 이런 게 이제 여러분이 떠올리는 대칭성일 텐데요. 조금 다른 얘기긴 하지만 우리나라 절 중에서 이 대칭성이 깨진 절이 한 군데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절인데요. 대칭성이 깨진 절이 있습니다. 잘 생각해 보시면 입구에 딱 들어갔는데 왼쪽과 오른쪽의 탑이 다르게 생긴 절이 한 군데가 있습니다. 그 절이 어디냐 하면 여러분 잘 아시는 경주의 불국사죠. 불국사를 들어가시면 왼쪽에 석가탑, 오른쪽에 다보탑, 뭐 이렇게 2개의 이렇게 탑이 이렇게 딱 있죠. 이 2개의 탑은 다릅니다. 생긴 게 다릅니다. 그러면 대칭성이 깨지잖아요. 석가탑은 굉장히 단순하고 다보탑은 굉장히 복잡하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대칭성이 깨지면 안 되죠. 그래서 어떻게 돼 있냐면 여러분 불국사에 가서 잘 관찰을 해보시면 그 탑 앞에 있는 입구에 계단으로 이렇게 쭉 올라가잖아요. 지금 못 올라가게 하면 돼 있을 텐데 계단으로 이렇게 쭉 올라갈 때 양쪽을 보면 석축이 있습니다. 석축이 있는데 이 양쪽의 석축이 모양이 다르게 생겼습니다. 석가탑이 있는 쪽은 약간 복잡하게 생겼고요. 다보탑이 있는 쪽은 약간 단순하게 생겼습니다. 그 대칭성을 맞춰 놓은 거죠. 이런 식으로, 이런 게 이제 어떤 건물을 지을 때 대칭성이고, 여러분에게 대칭성 이러면 아마 이런 걸 많이 떠올리실 겁니다. 근데 물리에서 얘기하는 대칭성이라는 건 조금 개념이 다릅니다. 물리에서 대칭성이라고 얘기하는 거, 영어로 얘기하면 시메트리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요. 이 시메트리라는 게 뭐냐 하면요, 이 외형에 나타나는, 어떤 외형에 나타나는 뭐 이렇게 가운데를 중심으로 양쪽이 같다, 이런 대칭이 아니고요. 뭐 그것도 사실 대칭 중에 하나이긴 하지만 물리적 세계를 지배하는 법칙 속에 내재되어 있는 대칭성입니다. 이거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어떤 시스템에 어떤 변형을 가합니다. 내가 어떤 변형을 가한 다음에 이 시스템을 관찰했을 때 변하지 않고 그대로 남아 있느냐, 내가 쓰던 물리 법칙이 그대로 여기도 적용이 가능하냐, 그대로 남아 있으면 여기에는 대칭성이 있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이게 물리에서 얘기하는 대칭성입니다. 어떤 변형을 가한 뒤에도 변하지 않고 그대로 남아 있는 성질입니다. 여기서 우리 어떤 변형이라는 거,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을 수 있죠. 공간의 평행이동입니다. 내가 여기 있다가 옆으로 한 발짝 이렇게 가는 겁니다. 또는 왼쪽으로 이렇게 한 발짝 가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공간적으로 평행이동을 이렇게 했을 때 세상이 바뀌지 않냐라는 겁니다. 세상이 그대로 있으면 이 방향으로 대칭성이 존재한다. 공간 병진 이동에 대한 대칭성이 존재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지금 손에 들고 있는 이 레이저 포인터를 이렇게 떨어뜨리죠. 이렇게 떨어뜨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물리 법칙에 의해서 얘가 이렇게 떨어지겠죠. 여러분 등가속도 운동에 의해서 얘가 이렇게 떨어질 겁니다. 그러면 내가 이 행위를 한 발자국 옆으로 가서 해도 똑같을까요? 똑같은 물리 법칙으로 적용이 가능할까요? 똑같겠죠? 당연히 여기 와서 떨어뜨리냐, 여기 와서 떨어뜨리냐 똑같겠죠? 이렇게 되면 공간 평행이동에 대해서 대칭성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시간의 평행이동은 뭐냐면 시간을 평행이동시킨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시간을 그냥 바꾸는 겁니다. 오늘, 내일, 혹은 어제 이렇게 바꾸는 겁니다. 내가 이걸 떨어뜨린 걸 내일 하면 어떻게 되지?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회전이동이라는 건 돌리는 걸 얘기하고요. 로렌츠 변환이라는 거는 어떤 움직이는 상황으로 올라타는 걸 얘기하고, 시간 반전이라는 건 시간을 거꾸로 돌리는 거고요. 공간 반전이라는 게 공간을 뒤집는 겁니다.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어떤 건물이 어떤 중심을 가운데를 중심으로 대칭이다. 요건 이제 공간 반전 대칭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하나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 공간 평행 이동인데요. 요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어깨 높이에서 공을 떨어뜨립니다. 공을 이렇게 떨어뜨리는데 내가 이 행위를 한 걸음 옆으로 가서 해도 똑같은 결과가 나올까요? 똑같은 물리 법칙으로 설명이 될까요? 아니면 그러면 내가 한 걸음 옆으로 가는 게 아니라 다른 도시에 가서 하면, 다른 나라에 가서 하면, 아니면 에베레스트 산에 가서, 아니면 달에 가서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달라지면 그 방향으로는 대칭성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같으면 대칭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딱 생각을 해보면 지금 내가 있는 이 위치에서 옆으로 이렇게 조금 가서 이렇게 떨어뜨리면 뭐 별반 차이가 없을 겁니다. 똑같을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지금 내가 있는 이 위치에서 요 가로축 방향으로 공간 이동 대칭성이 있다. 요렇게 이제 표현을 하게 됩니다. 요게 이제 물리에서 얘기하는 대칭성이고 어떤 변형을 가하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움직인 다음에 똑같은 걸 리플레이 했을 때 똑같으면 그건 그 방향으로 대칭성이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고요. 시간 평행 이동은 이런 거죠. 내가 얘를 떨어뜨리는데 공을 떨어뜨리는데 1시간 후에 해도 똑같을까? 그럼 어제 했어도 똑같을까? 내일 하면? 내년에 하면? 이 결과가 똑같을까요? 이게 똑같으면 시간 평행 이동에 대해서 대칭성이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요게 이제 시간 이동에 대한 대칭성, 어떤 변형을 가하는 겁니다. 시간을 이렇게 바꿨을 때 물리 법칙 그대로 적용이 된다. 그러면 대칭성이 있다라고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자, 그러면 세 번째는 회전입니다. 내가 이렇게 돌리면, 이 시스템을 이렇게 돌리면, 자, 그러면 상식적으로 딱 생각해 보면 내가 이렇게 있다가 180도 이렇게 돌면, 180도 돌면 세상이 당연히 다르겠죠? 그러면 대칭성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360도를 돌면 내가 다시 앞으로 보잖아요. 세상이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360도를 돌면 도는 회전에 대해서 대칭성이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잘 보시면 사각형 같은 경우는 90도를 돌리면 똑같죠? 사각형은 90도를 돌리면 똑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90도 회전에 대해서 대칭성이 있다. 돌려도 똑같으니까. 어떤 변형을 가해도 똑같으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원은 어떻게 되죠? 동그란 원은 1도를 돌리든 10도를 돌리든 돌려도 똑같죠? 모양이 안 바뀌죠? 그렇기 때문에 이 원이라는 거는 임의의 각도에 대해서 어떤 회전 대칭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대칭성이라는 거는 어떤 변형을 가한 다음에 이 상황이 바뀌지 않는다. 변하지 않으면 그거에 대해서 대칭성이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로렌츠 변화는 볼까요? 로렌츠 변화는 뭐냐면 상대성 이론에서 얘기를 하는 거죠. 내가 공을 이렇게 떨어뜨리는데 내가 이 행위를 움직이는 버스에 올라타서 하면 어떻게 되냐는 겁니다. 그래도 똑같을까? 그래도 똑같으면 로렌츠 변환에 대해서 대칭성이 있다, 불변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게 달라지면 대칭성이 없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고요. 시간 반전 대칭 한번 볼까요? 이거는 시간을 어제, 오늘, 내일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평행 이동시키는 게 아니라 시간을 거꾸로 돌리는 겁니다. 우리가 비디오를 찍고 나서 그걸 이렇게 거꾸로 돌리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자, 그럼 생각해 보시죠. 우리가 공을 이렇게 떨어뜨려요. 공을 이렇게 딱 떨어뜨리면 공이 이렇게 떨어지죠. 밑으로 이렇게 떨어지면서 속도가 점점 빨라질 겁니다. 그렇죠? 이거를 비디오를 찍은 다음에 거꾸로 돌리면 어떻게 되냐면 위로 이렇게 올라오면서 속도가 점점 줄겠죠. 그러면 이걸 여러분이 딱 봤을 때 이거 되게 이상한데 라고 생각이 들지 않을 겁니다. 자세히 보시면요. 왜냐하면 전혀 물리 법칙에 위배되지가 않습니다. 생각해 보시면 여기서 떨어뜨리면 가면서 속도가 점점 빨라지죠. 근데 밑에서 공을 위로 던지면 어떻게 되죠? 밑에서 위로 던지면 올라가면서 속도가 점점 줄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공을 떨어뜨린 걸 비디오를 거꾸로 돌려도 위로 올라오면서 공의 속도가 점점 줄기 때문에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내가 공을 이렇게 멀리 던지면, 야구 선수가 공을 던지는 것처럼 이렇게 던지면 포물선 운동 이렇게 할 텐데 이거 거꾸로 돌리면 이렇게 오겠죠? 거꾸로 오겠죠? 여전히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물리 법칙을 그대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전역학에서 뉴턴의 방정식이나 맥스웰 방정식 같은 거는 시간을 거꾸로 돌려도 물리 법칙이 안 바뀝니다. 그대로 다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 반전에 대해서 대칭성이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합니다. 이게 이제 시간 반전 대칭이고요. 마지막으로 공간 반전. 공간 반전은 아까 전에 건물과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손이 이렇게 있으면 요 가운데 거울을 중심으로 딱 대칭 이동을 시킨 거죠. 이 두 손을 대칭 이동을 시킨 거고요. 그러면 요렇게 대칭 이동을 시켰을 때 변하지 않으면 이거는 공간 반전 대칭성이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아주 쉬운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여러분이 아마 고등학교 때 요런 거는 배우셨을 텐데요. 자기장이 걸려 있는 상태에서 전자가 이동을 하게 되면
보면 로렌츠 힘이라는 걸 봤죠. 그래서 이 전자가 이렇게 굽게 됩니다. 전자의 경로가 이렇게 휘게 되고요. 그러면 그걸 표현하는 식이 어떻게 되냐면 Q, V 크로스 B 이런 식으로 우리가 로렌츠 힘을 배웠어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전하가 속도를 가지고 움직이면 그 자기장의 수직한 방향을 이렇게 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상황을 가운데 거울을 놓고 딱 대칭 이동을 시키면 어떻게 되냐는 겁니다. 그래도 저게 성립을 할까? 저 식이 성립을 할까? 잘 생각을 해보시면 이 가운데를 놓고요. 가운데를 놓고 얘를 대칭 이동을 시키면 어떻게 되냐면 자기장은 안 바뀔 것 같죠? 자기장은 저 방향 그대로 있을 것 같은데 전자가 이동하는 방향이 반대로 가죠? 가운데 거울 대칭으로 놓고 보면 전자는 반대로 이렇게 이동하게 됩니다. 그러면 저 식이 틀린 것 같은데? 저 식이 성립을 안 하잖아요. Q, V 크로스 B라고 설명하면 안 되고 저기 마이너스가 붙어야 됩니다. 사인이 바뀌잖아요. 그런데 이 법칙, 이 로렌츠 힘, 이 법칙은 공간 반전에 대해서 사실은 대칭성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에서 자기장의 근원이 뭐냐면 자기장이라는 게 여러분 배웠던 그 전류에 이렇게 코일에 전류를 이렇게 흘리면 자기장이 발생한다라고 배웠죠. 이게 자기장의 근원입니다. 그러면 전류가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돌고 있을 때 거기서 자기장이 이렇게 나온다라고 하면 그러면 요거를 거울에 대해서 딱 반전을 시키면 어떻게 되냐면 이 전자가 이번에는 반시계 방향으로 돌기 시작하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장의 방향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요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거울에 딱 대칭 이동을 시키면 저 자기장의 방향이 딱 바뀌고요. 전자의 이동 경로도 반대로 바뀝니다. 그런데 저 식은 바뀌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전자의 속도도 바뀌고 자기장도 바뀌기 때문에 저 식은 그대로 성립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식은 공간 반전 대칭성이 있다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게 됩니다. 자, 이게 바로 물리에서 얘기하는 대칭성이라는 거고요. 그래서 대칭성이라고 하면 왼쪽과 오른쪽이 똑같아 이런 걸 우리가 보통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물리에서 얘기하는 이 대칭성이라는 거는 우리가 어떤 변형을 가했을 때 공간을 이동시켜 보거나 시간을 이동시켜 보거나 돌려 보거나 아니면 속도를 바꿔서 버스에 올라타 보거나 아니면 시간을 거꾸로 흘려 보거나 공간을 반전시켜 보는 이런 어떤 변형을 가했을 때도 그대로 성립하냐, 물리 법칙이 그대로 성립하냐, 이게 바로 물리에서 대칭성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성립하면 그거 대칭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성립하지 않으면 그렇게 변형을 시켰더니 이게 성립하지 않는다 그러면 대칭성이 없다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이게 바로 물리에서 말하는 대칭성입니다.